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몇 년 전 나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상태가 진짜 심각해질 때면 기숙사 방 안에 혼자 틀어박혀 지낸다고 했다. 아직 어떻게든 공부는 할 수 있었지만 오직 혼자 있고만 싶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혼자 있다 보면 마음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공부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공부도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워만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그는 자신의 이런 패턴을 알아차렸다. 혼자 있고 싶었지만 그러면 자신에게 해롭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혼자 있고 싶어질 때마다 억지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라운지에서 공부를 했다. 일부러 누군가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자신이 화강낯은 속으로 더 깊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우울증은 사람을 고립시키는 병이다. 사람들 곁에 있어도 혼자 외로이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람들과 아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고 싶어진다. 그러나 이처럼 고독을 바라는 상태는 우울증에 걸린 내가 보이는 정상 가운데 하나이다. 운동하기 싫은 마음이 운동하지 않은 상태를 고착시키는 것처럼 고독을 바라는 마음은 우울증을 더 고착시킨다. 이 책이 주는 뇌과학의 매우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 아무리 혼자 있고 싶더라도 우울증을 치료할 희망은 종종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 화강나스는 혼자 있을 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기분이 점점 처진다고 느껴지면 도서관이나 커피숍처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라. 사람들과 대화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저 물리적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 인간은 사회적인 종이다. 우리는 함께 생존하도록 진화해왔고 우리의 뇌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가장 건강하다. 이 말은 연결이 끊어졌다는 느낌이 들 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행히 가족, 친구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과 심지어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하면 우울증의 진행 경로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연구들이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수많은 뇌 회로와 신경 전달 물질계의 활동에 변화를 가져온다. 대화와 신체 접촉이 심지어 그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스트레스, 통증, 불안, 우울 증상들을 줄이고 차분함과 행복함을 높여준다. 잠시 후 이 모든 장점들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 그 이야기부터 해보자. 따돌림과 육체적 고통의 상관관계. 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외로움이 없으면 더 외로울 것이다 라고 썼다. 그녀는 혼자 지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러면서도 혼자 있는 것을 늘 두려워했다.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이 명백한 역설은 친밀함을 가장 강렬히 원하는 사람이 대체로 거부에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생긴다. 우울증에 걸렸든 걸리지 않았든 타인은 흔히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사람의 뇌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도록 배선되어 있는데 비판받거나 거부당한다고 느끼면 몹시 괴로운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한 fMRI 실험에서는 사회적 따돌림이 육체적 통증과 동일한 회로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다른 두 선수와 가상의 공 던지기 게임을 하는 동안 뇌 스캔을 받았다. 참가자들에게는 나머지 두 선수가 실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컴퓨터로 조작한 것이었다. 처음에 다른 선수들은 참가자와 공을 주고받으며 잠잠케 게임을 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참가자를 무시하고 둘이서만 공을 주고받았다. 이 작은 변화로도 사회적으로 배제된 느낌을 끌어내기에 충분했고, 그러자 육체적 통증을 겪을 때와 똑같이 전방 대상 피질과 섬엽이 활성화되었다. 우리가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뜨거운 난로를 만지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똑같다. 바로 아프기 때문이다. 거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기. 어떤 일을 거부라고 여길 때 그 생각이 사실은 오해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전화해달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주려 한다거나 이제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진 거라고 단정하기 쉽다. 그러나 친구가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그 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친구가 너무 바쁘거나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아니면 메시지가 온 것을 몰랐을 수도 있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내면 내측 전전 두피줄이 활성화되어 변형계의 감정 조절을 개선해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 친구에게 직접 설명을 요구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다. 게다가 불쾌한 기분이나 우울증이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는다는 느낌을 더 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그러니 상황이 무척 나쁘게 보여도 사실은 그리 심하게 나쁘지 않음을 알아차리자. 흥미롭게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전방대장 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는 그들의 뇌가 사회적 배제에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우울증일 때도 뇌가 사회적 배제에 민감해져서 스트레스 반응을 더 강력하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배제의 민감성이 높은 것이 본질적으로 나쁜 일은 아니다. 사실상 이러한 민감성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쉽게 만들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조화를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언급한 다른 많은 특징처럼 따돌림에 대한 민감성 역시 하강나성을 만들 위험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입힐 힘을 갖고 있다면 때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대처 기제이며 지나치지만 않다면 괜찮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처럼 잠시 동안은 기분이 나아질지 몰라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우울증 상태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우울증은 사랑의 신경화학을 교란한다. 사랑 및 친밀한 관계와 관련해서 홀로 유난히 주목받는 신경 호르몬이 있다. 그 이름은 옥시토신이다.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린다. 옥시토신은 가볍게 애무하거나 섹스를 할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호를 표현할 때 때로는 대화 중에 상대를 향한 신뢰감과 애착이 깊어질 때 분비된다. 또한 옥시토신은 스트레스와 두려움, 통증을 완화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울증 상태에서는 옥시토신계의 컨디션이 나빠진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옥시토신이 더 많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고 더 적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옥시토신 수준은 서로 다른 우울증의 하위 유형들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는 개인마다 각자 특수한 뇌 회로들이 상호작용한 결과 독특한 우울증 사례를 만든다는 견해가 반영되어 있다. 서로 다른 연구들에서 나온 결과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간단히 우울증 상태에서는 옥시토신계 전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생물학적인 용어로는 비통제 상태라고 한다. 우울증일 때는 옥시토신이 분비되어야 할 때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되지 말아야 할 때 분비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옥시토신에 대한 뇌의 반응이 대상을 정확히 겨냥하지 못할 때도 있다. 여러 연구가 우울증 상태에서 옥시토신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 일치하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지만 그중에는 좀 더 좁은 맥락에서 옥시토신의 기능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옥시토신 수준이 낮은 사람은 인생을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겪었던 이들을 비롯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큰 다수의 사람들은 옥시토신 수준이 낮았다. 유전 역시 명백하게 한 역할을 담당한다. 옥시토신계를 조절하는 특정 유전자 중에는 우울증과 불안을 심화시키는 것들이 있다. 그뿐 아니라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옥시토신 수용체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 유전자는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인정 욕구를 높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유전자와 인간관계의 연관관계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만 관찰되고 동일한 유전자를 가졌지만 우울증에는 걸리지 않는 건강한 대조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그 유전자 자체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단 하강나선이 시작되면 유전이 그 하강나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게다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얻는 기쁨도 옥시토신 수준과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옥시토신 수준이 저하된 우울증 환자는 사회적 인정과 지지도에서 상대적으로 기쁨을 덜 느낀다는 말이다. 불행히도 이는 잠재적인 하강 나선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과 어울릴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러면 옥시토신의 수준은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옥시토신은 애초에 우울증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아주 흥미로운 한 연구에서 연구진은 생쥐를 사소한 부상에서 회복하게 했다. 한 그룹은 생쥐를 홀로 두었고 다른 그룹은 2마리씩 짝을 지었다. 혼자서 회복기를 보낸 생쥐들은 우울증 증상을 나타내는 비율이 더 높았고 어려운 과제를 쉽게 포기했다. 반면 짝과 함께 회복한 생쥐들은 우울증 증상이 더 작게 나타났고 훨씬 강인한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연구자들은 짝을 지은 생쥐들에게 항우울 효과가 나타난 것이 옥시토신 증가 때문이라는 것도 밝혀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옥시토신과 전두 변형계 회로의 이상은 유대감을 떨어뜨림으로써 하강나선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전체가 옥시토신계와 전두 변형계의 회로를 개선해 우울증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타인의 뇌를 위해 하는 일.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 통증과 불안,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이점들은 옥시토신이 강화되고 전두 변형계의 의사소통이 개선된 결과다. 다른 사람들이 곧바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지 못할 때도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밀어준다. 통증과 불쾌감을 줄인다. 얼음물이 담긴 통에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질 때까지 손을 담그고 있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참가자들에게 정확히 이런 일을 요청한 연구가 있었다. 어떤 참가자들은 혼자 앉아 있었고 어떤 참가자들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앉거나 친구와 함께 앉아 있었다. 혼자 앉아 있었던 참가자들은 훨씬 강도 높은 고통을 느꼈고 친구와 함께 있었던 참가자들은 지지하는 존재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 통증을 대단히 줄여주었다고 말했다. 친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곁에 앉아 있기만 한 경우에도 통증이 경감되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말로 지지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냥 곁에 앉아 있기만 해도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만성 통증을 앓는 환자에게서도 이와 동일한 효과를 관찰했다. 한 연구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이 함께 있을 때 환자들의 통증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놀랍게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통증이 줄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었다. 통증은 내부 감각으로 그곳에 초점을 맞추면 더욱 심해진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전전두의 사교 회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통증에 맞춰져 있던 뇌의 초점을 돌리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매우 아픈 상황에서 누군가의 손을 맞잡는 일이 우리 뇌에 위안을 줄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들에게 작은 전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뒤 fMRI로 그들의 뇌를 스캔했다. 고통스러운 충격을 예상하는 동안 뇌의 통증 회로와 걱정 회로에서 예상되는 반응 패턴이 나타났다. 섬력과 전방 대상 피질, 배회척, 전전 두피질이 활성화된 것이다. 이후 피시험자들에게 남편의 손을 잡거나 실험자의 손을 잡게 하고 다시 그들의 뇌를 스캔했다. 비험자가 남편의 손을 잡자 충격의 위험이 주는 효과가 작아졌다. 전방 대상 피질과 배회척 전전 두피질의 모두에서 활동이 준 것인데 이는 곧 통증 회로와 걱정 회로가 덜 활동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부부 사이가 돈독할수록 불편함과 관련된 섭렵의 활동이 더 많이 떨어졌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실험자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전방 대상 피질의 활동이 감소하고 피험자가 충격에 느끼는 불편함이 줄어들었다. 친구, 가족 모르는 사람이 기분을 좋아지게 한다. 우울증에 걸리면 되게 혼자 있고 싶어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친구, 친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우울한 기분이 완화된다. 놀랍게도 친구와 가족의 지원은 항우울제 약효까지 향상했다.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은 증상이 감소하거나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뿐 아니라 이 연구는 증상이 호전될수록 주변 사람들의 지원도 더욱 적극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사교성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고 도움을 받으면 더 사교적이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상승났습니다. 친구와 함께 활동을 하라. 우울증에 걸리면 말하기가 싫어진다.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도 말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한 활동을 시도해보라. 영화를 보러 가거나 보드게임을 하는 것도 좋다.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우울증에 대해 말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참에 친구에게 흉금을 털어놓아 보자. 모르는 사람과 말을 주고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시카고의 한 연구팀은 버스와 열차로 통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보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있게 했다. 그 결과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기분을 더 좋아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모르는 사람과 대하는 일이 불쾌할 것이라며 걱정했지만 실제로 이야기를 나눈 뒤에는 즐거워했다. 그러니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스타벅스에서 줄을 섰을 때 곁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보라. 물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겠지만 긍정적인 경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기분과 약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옥시토신계가 세로토닌계를 보조하기 때문이다.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뉴런 중에는 옥시토신 수용체를 갖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그 뉴런들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옥시토신은 앞에서 다룬 세로토닌의 혜택들이 더 잘 발현되도록 돕는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한다.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스트레스와 불안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 한 연구는 공적인 연설을 앞둔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관찰했다. 일부 참가자는 연설 전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허용되었고, 다른 참가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참가자는 그렇지 않은 참가자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과 불안감이 감소했고 더 차분해졌다.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응원해주는 사람이 함께 있을 경우 이겨내기가 더 쉬워진다. 이러한 효과는 편도체와 해마의 변화가 일어난 결과다. 편도체의 반응성이 너무 민감해져 있으면 미세한 자극에도 스트레스 반응이 촉발된다. 마치 방아쇠를 당기고 싶어 손가락이 근질근질한 총잡이 와도 같다. 다행스러운 점은 옥시토신이 편도체의 이러한 움찔거림을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옥시토신은 편도체와 전전두 피질, 전방 대상 피질 사이의 의사소통을 증진한다. 편도체의 반응성을 떨어뜨리고 전두 변형계 회로를 강화하면 감정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게다가 우리가 스트레스가 해마에 해로우며 실제로 해마에서 뉴런을 줄어들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다행히 옥시토신은 스트레스의 해로운 효과들에서 뇌를 보호하는 데도 일조한다. 운동 항우울제와 마찬가지로 옥시토신 역시 해마에서 새 뉴런의 성장을 촉발하는데 이는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는 옥시토신을 활용해 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지금부터 그 정확한 방법을 알아보자. 단 한 사람만 내 편이어도 충분하다.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심지어 문자 메시지나 페이스북 댓글, 이메일도 사회적으로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서 이야기한 연구에서 사용한 것 같은 가상 공 던지기 게임을 활용한 또 다른 연구가 있다. 여기서는 게임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한 다음 실험자들이 정서적인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정서적 응원은 불편한 마음과 관련된 선엽의 활동을 줄이고 전전두 피질의 내측과 외축 영역 모두에서 활동을 증가시켰다. 이런 결과는 정서적 응원이 전전두의 활동을 촉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곧 변형계의 반응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 온 세상이 나를 적대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편을 들어준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감사하면 사회적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이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일주일에 한 번 고마운 일에 대한 감사의 글을 써보자. 이렇게 단순한 일만으로도 사람들과의 연결감을 강화하기에 충분하다.
행복감을 전념시킨다. 친구와 가족을 돕는 일뿐 아니라 자원의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우울증의 증상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돕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 뇌의 감정이입 회로가 활성화된다. 감정이입을 하려면 내측 전전두피질이 개입해야 하기 때문에 전두 변형계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흥미로운 점은 그 효과가 노인들에게서 가장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 은퇴가 가까우고 있거나 이미 지났다면 자원봉사를 통해 우울증 치료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상태일 때는 스스로 자기 안에서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서 행복한 감정을 흡수하는 것이 훨씬 쉽다. 행복에는 전염성이 있고 마치 유행성 감기처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간다. 20년 동안 4,000명 이상을 연구 관찰한 하버드 대학교 연구자들은 가까이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가 살고 있을 경우 본인도 행복해질 확률이 25%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행복한 친구가 있을 경우 그 효과는 34%까지 올라갔다. 중독을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준다.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도파민 때문이다. 그러니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도파민 뉴런은 시상하부에서 옥시토신이 생성되는 부분에 연결되며 옥시토신은 뇌관에서 도파민이 형성되는 부위를 자극한다. 게다가 도파민이 풍부한 측자액은 옥시토신 뉴런이 내보내는 정보를 받는다. 안타깝게도 옥시토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도파민과 온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없게 되는데 사회적 상호작용이 항상 즐거운 일만은 아닌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을 감안하면 그 일이 언제나 즐겁지만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사교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독과 관련된 문제도 옥시토신과 도파민의 상호작용을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코카인 같은 남용 약물은 시간이 지나면 해마와 시상하부, 측자액을 비롯한 매우 중요한 영역들에서 옥시토신의 수준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옥시토신의 감소는 중독이 치밀하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실제로 옥시토신은 남용 약물에 대한 측자액의 반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중독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옥시토신이 그 약물들의 중독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게다가 옥시토신은 음주량도 감소시킨다. 사교성을 담당하는 뇌회로를 활성화하는 법, 옥시토신을 증가시키는 방법 또는 포괄적으로 사교성을 담당하는 뇌회로들을 활성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에는 대개 포옹과 악수, 마사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접촉이 포함된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때로는 단순히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 역시 사교적 뇌를 활성화하고 옥시토신을 분비한다. 반려동물도 옥시토신 분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포옹과 악수. 옥시토신을 분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접촉이다.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분명 많을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과 악수를 하거나 등을 살짝 두드리는 것 같은 가벼운 접촉은 대개 문제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과는 좀 더 자주 접촉을 시도하자. 포옹, 특히 긴 포옹은 옥시토신을 분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오르가즘도 마찬가지. 온도를 높여라. 따뜻한 느낌이 옥시토신을 촉진할 수 있다. 아니면 적어도 옥시토신과 비슷한 효과를 내 신뢰와 관대함의 느낌을 강화한다. 그러니 포옹을 할 수 없다면 담요를 둘둘 말거나 뜨거운 찻잔을 잡고 있자. 따뜻하게 샤워하는 것도 좋다. 마사지. 마사지가 통증을 줄여주는 이유는 옥시토신계가 진통 효과가 있는 엔도르핀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사지를 하면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피로가 풀린다. 그러니 컨디션이 나쁘면 마사지를 받아보자.
이는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계를 능동적으로 작동시키는 일이다. 친구들과 함께하기. 자신을 늘 응원해주는 친구나 가족, 동료와 정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반응한다. 이 사실을 증명한 연구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이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의 활동 감소와 연관된다는 점도 밝혀냈다. 다시 말해, 이는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이 부정적인 것에 덜 집중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다.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이유는 옥시토신이 증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하면 긴장이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내측 전전두피질이 더 많은 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원만한 성격일수록 전전두피질이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비판과 논쟁을 줄이고 좀 더 부드럽고 협조적으로 사람을 대하도록 노력해보자.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하라. 그 사람들의 페이스북을 찾아가 스토킹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메일을 보내보라. 전화를 걸어보라. 더 좋은 건 함께 산책을 하거나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무언가 재밌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측면에서 모든 대화의 형식이 동등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한 연구에서는 8세부터 12세까지의 여자아이들을 실험실로 데려가 관객 앞에서 어려운 SAT 문제를 풀게 했다. 말할 필요 없이 그것은 스트레스가 심한 일이었다. 그런 다음 아이들을 4그룹으로 나누어 3그룹은 각각 만나러 가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엄마와 연락을 취하게 했고 나머지 한 그룹은 어떤 연락도 하지 못하게 했다. 엄마를 만나거나 이야기할 수 있었던 아이들은 코르티솔이 줄고 옥시토신이 증가했다. 반대로 어떤 연락도 취할 수 없었던 아이들은 코르티솔 수준이 매우 높고 옥시토신 수준이 낮았다. 흥미로운 부분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그룹의 코르티솔과 옥시토신 수준이 연락을 취하지 못한 그룹과 유사했다는 말이다. 말로 하는 대화에는 문자 메시지로는 담아내지 못할 위안이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스포츠팀을 응원하자. 우울증을 이겨내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다. 구경만 하더라도 승리는 즐거운 일이다. 이기는 팀을 응원하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고 그러면 기력과 성적 충동이 늘어난다. 스포츠팀은 소속될 수 있는 집단을 만들어준다. 게임에서 져도 함께할 동지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졌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은 언제나 살아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이 실시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친밀하게 느끼는 사람,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찾아갈 만한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 요청했다. 그 사람이 뒤에 서서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고 상상하게 한 뒤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한다는 느낌이 들 만한 상황을 겪게 했다. 친한 친구를 생각하자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시상하부의 반응성이 감소했다. 게다가 친구와의 연대감은 내측 전전두 피질과 복외측 전전두 피질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감정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반려동물 기르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군인은 일반인보다 우울증을 앓을 확률이 5배나 높다. 이런 그들에게 개 한 마리를 주면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물론 일반인도 마찬가지다. 반려동물이 우울증을 완화해준다는 사실을 밝힌 연구가 몇 건 있다. 반려동물은 주위의 초점 습관 바이오 피드백을 변화시키며 옥시토신을 비롯한 신경 전달 물질의 효과를 경진한다.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것 또한 매우 이롭다. 일본의 한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심박 변이도를 관찰할 수 있는 휴대용 심전도를 장착하고 개와 함께 산책하게 했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울증 상태에서는 심박 변이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심박 변이도를 높이면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산책시킬 개를 받자 참가자들의 심박 변이도는 의미심장할 정도로 상승했다. 개를 산책시킨 후 집으로 돌아와
앉아있는 동안에도 상승 상태가 유지되었다. 일본에서 실시한 또 다른 연구는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 개, 즉 눈을 맞춰줄 가능성이 큰 개와 함께 놀면 옥시토신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에게 응원과 신뢰를 기대하고 의지하는 어떤 존재가 있을 때 옥시토신이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단순히 개를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상승나선이 가동될 수 있다. 다른 가벼운 접촉과 마찬가지로 쓰다듬는 행위 역시 옥시토신을 촉진한다. 개를 쓰다듬을 때, 심지어 다른 사람이 개를 쓰다듬을 때도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증가한다. 이렇게 다른 신경 전달 물질들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상승나선의 추진력이 더욱 강해진다. 반려동물이 주는 항우울 효과는 꼭 개를 산책시키거나 함께 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다른 존재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용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의 주민들에게 카나리아를 돌보게 했더니 우울증 증상이 완화되는 결과가 나왔다. 책임지고 돌봐야 할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은 주의의 초점을 유지해주고 습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은 직접 옥시토신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이를 사회적 촉매 효과라고 한다.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미소를 지어 보이거나 말을 걸어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은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늘려줌으로써 외로움과 고립감을 물리칠 수 있는 사교의 상승나선을 만들어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